UMG 국민통일방송 기획 특집 10부작 여성 일꾼 성공시대 첫 번째 손님 모시기 전에 저와 함께요 진행을 맡은 조경일 작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인 함경북도 아우지를 떠나서 2004년에 한국으로 온 조경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가로 또 강의도 하고 칼럼도 기고하면서 프리랜서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조경일 씨가 국회 사무총장 비서도 역임하고 정말 다양한 활동하면서 최근에 수필집도 내서 작가라고 소개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말하면 이 우리의 컨셉이 네, 좀 맛깔스럽게 해야 되는데 네. 뭐 특별한 언어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서 뭔가 요리를 맛을 낼 때 네. 그 맛내기라는 것을 많이 썼어요. 한국에서도 맞는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렇죠. 네. 예, 여기서는 보통 미원이라고 하는데 아, 그 네, 메시지. 맛내기 역할을 한번 제가 해볼까. 그거 없으면 맛이 안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렇죠, 안 네. 나죠. 우리끼리 먼저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요. 첫 번째 초대 손님 좀 긴장한 듯하지만 긴장 안 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성 일꾼 성공시대 힘차게 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남북한 통합한의사 1호 김지은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끼리 박수. 와,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은 원장님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방송 많이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 바쁜 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셔서 저희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한 감의 동기 또 한 말씀 하셔야죠. 일단 여성 일꾼 성공시대. 음. 일꾼이라는 말을 북한을 떠나서 정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아.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여서 너무 마음에 네네. 확 안겨오고요. 다만 조금 멀게 느껴지는 성공시대. 과연 성공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공이라는 게 뭐 돈이 많아서일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거기에서 행복과 가치를 찾아간다면 그 또한 성공이 아닐까? 그 첫 번째로 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회가 새롭고 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셨는데요. 성공이라는 잣대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볼 때는 이 정도 나오면 성공이죠. 그렇죠. 네. 우리 김지은 원장님도 고향이 함경북도 아니신가요? 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만나기꾼 조경일 씨하고 같이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은, 함경북도 청진 의과대학 졸업, 내과 소아과 의사로 9년 동안 근무. 그리고 1999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쳐 3년 만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04년 탈북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05년 40세에 세명대학교 한의학과에 편입을 하고 이로써 2009년에 법 개정이 되어 국가고시에 합격하게 됩니다. 남북에서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가 되었습니다. 바로 개인 한의원을 개원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서울대 의대 석사 수료, 국민대 법학 석사 취득 후 현재는 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주대학교 교양학부 개원 교수로 또 방송과 강연 또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셨고 정말 도전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큰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오셨네요. 감회가 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내놓고 보니까 뭐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사실은 이렇기는 한데요. 제가 그냥 가끔 사람들이 언제 다 하셨어요 물어보는데 내가 언제 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서 피 터지게 살아서 사실은 이런 표현이 저한테 어울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요거 다음번에 요거 그 다음번에 요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약 한 20여 년 예. 예, 걸쳐서 이룬 그런 성과인데 예. 만약에 북한에 계셨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죠. 북한은 예. 일단은 선택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여러 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는 해라 하는 것만 해야 되고 그렇죠. 하지 마 하게 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가 폭넓은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꿈도 못 가지니까 그걸 실현시키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래도 시작이 청진대학교 청진의대. 예. 청진의과대학을 나오셨잖아요. 음.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의사다 하면은 막 번쩍번쩍한데 출발이 좀 출발이, 남다르지 예. 않아요? 뭐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 예. 대학이 저한테는 그냥 의학대학이었던 것뿐이고 네. 그래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뭐 의사 생활을 사실 했죠.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의사 생활 한 9년 10년 정도 했으면 탈북은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질문도 꽤 받아요. 근데 사실은 뭐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제가 나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도 답변을 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사로 있는 동안에 그 보건 내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졌는데 거기에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굉장한 자괴감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 탈북하셨을 때가 그러면 얼추 고난의 행군 그 시대 때인가? 그렇죠. 예, 고난의 행군 좀 지나서 좀 탈북을 했고 지나서요? 한참 고난의 행군 때는 제가 북한에서 소아과 입원실 의사였어요. 아이들을 봤죠. 북한의 의사 선생님 뵈니까 어때요? 북한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잘 못 뵀는데 한국에 와서 뵙네요. 아. 왜냐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않거든요. 왜냐면 병원에 가도 약도 없고 그냥 선생님의 역할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북한 의사 선생님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좀 아이러니해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다,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아무도 안 아파?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쵸. 아파도 음. 진짜 그 아픔마저도 자력갱생을 하는 건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는 그렇거든요. 보건의료 시스템이 그 북한에서는 주로 호담당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가 환자들한테 찾아가고 또 뭐 환자가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만 아마 조경일 씨가 의사를 많이 보지 못한 거는 그때 당시 많이 어렸을 테고 그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 병원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뛰쳐나왔으니까 다른 아. 의사들도 네. 뭐 가만히 병원에 있었겠어요. 약도 없고 하니까.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있나요? 공부만 잘하면 어때요? 왜 웃으세요? 그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요, 그럼요. 네, 저는 어릴 때 왔긴 하지만 네네. 북한에서의 의사면 굉장히 좋은 직업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의사가 하기 싫어서 나왔다라는 음. 말씀을 아까 제가 들으면서 되게 조금 사실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음, 의사의 본업은 음.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고 그렇죠. 이렇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그 역할을 못 하니까 음. 정말 자괴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네. 아팠던 게 있죠. 그래서 음. 이 현실을 탈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의사의 자격이 공부 뭐 잘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여건 같은 게 있어야지 되나요? 그냥 공부 잘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의사인가요? 북한은 대학이 한국보다는 대학 가는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네. 한국이 국가고시 같은 시스템이 북한에도 똑같게 있기는 하지만 대학에 가서 다시 시험 쳐서 붙어야 되고 뭐 조금 다른 시스템이 있긴 해요. 그래도 의학대학에 가려면 첫 번째로는 공부를 잘해야 우선은 갈 수가 있는 거고 다만 한국과 다른 부분은 그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영향을 좀 미치죠. 그래도 다른 대학과는 달리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법대를 가고 싶었어요. 네. 법대를요? 네, 법학은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있어서 갈 수가 있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일성 종합대학 법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조금 좀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 떠밀려서 의대 갔다 가끔 이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의대를 사실은 갔었던 거죠. 그러면 그 여의사 남의사는 여성에 대한 그런 구분은 어떻게 좀 당연히 좁은가요? 있죠. 어느 정도예요? 법대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집에서 자랄 때 말을 조금 차분하게 잘 하는 편이었나 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고 이거 말 잘하는 말 변호사 시켜야지 뭐 이런 말을. 말 변호사 예, 말 변호사. 말을 흥미롭네요. 잘하는. 처음 들으셨어요? 네. 어. 익숙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아, 사실은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른들께서는 여자가 그렇게 나서서 말 그렇게 많이 하는 직업에서 뭐해? 이런 것도 어른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의대보다는 법대는 남자가 많고 의대도 조금 남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최근에는 여자도 좀 많이 가는 축입니다. 최근에는 네. 한국 의사들은 사실 근무한 기간과 능력에 따라서 뭐 과장, 뭐 병원 원장으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지위가 좀 올라가면 권한이 좀 세지거나 그 뭐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거나 북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의사들의 그 생활이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연한이 길면 월급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네. 또 뭐 능력에 따라서 뭐 실장, 과장, 기술부 원장, 원장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는 극히 적고 그 적은 자리가 경쟁력이 많기 때문에 아예 여자는 조금 뒷전으로 물러나고 주로 남자들이 그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 뚫고 들어가려면 뭐 한국보다 훨씬 좁죠. 그럼 조경일 씨는 우리 만나겠구나 어떻게 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 계실 때는 뭐 하시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꿈이 없었습니다. 아예 꿈이요? 예, 꿈을 가져본 적이 없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도. 또 그 워낙 고난인 것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지훈 원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셨고 이제 엘리트인데 이런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 예, 북한에서는. 그러면 이거 성공시대 맞네요. 예,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꿈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말이 제가 참 이해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개인이 뭘 그래 해봐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거든요. 당에서 너 뭐 해? 그치 그거 못합니다 하면 당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꿈을 가질 수가 사실은 없죠. 근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우리 음. 원장님한테는 말 변호사 너 되면 좋겠다. 그러긴 법대를 했죠. 가야 되는데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대를 가고 그래도 전문직으로 택해서 가신 거잖아요. 네, 이건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또 밀려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 의대는 할 수 없이 가는 의대는 거나. 엄마 때문에 갔죠. 엄마가 머리를 동여매고 완전히 누워서 저는 법대가 포기되면 사실은 사범대학을 교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완전히 뭐 난리 역대 모든 어머니들은 의대에 뭐 촉진 게 있는지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맞습니다. 결혼도 뭐 출신 성분 따져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데 출신 성분 이거 예전에 뭐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원수지간이면 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건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성공 또는 뭐 당에서 원하는 길로 가야 인생이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신 성분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아무런 배경도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였기 때문에 오직 공부 잘한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로 그냥 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배치를 받을 때도 저는 청진 시내에 배치를 받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힘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골에 배치를 해줘서 시골에 가야 되는데 시골에 가서 내가 벗어나려면 오직 내가 결혼을
잘해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집 배경 가지고는 결혼을 잘할 것 같은 느낌도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여의사인데요. 의사들은 줄을 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출신 성분,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한국행을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러면 돈 벌어서 돌아가겠다. 그렇죠. 아, 우선 뭐 먹을 거나 구해 가지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중국에 나왔었는데 나와서 중국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면서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그 많은 부분들이 좀 내가 그 잘못 받아들였던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절박하게 뛰쳐나오고 혼자서 이제 먹을 거리도 구하겠다 나온 어떤 계기가 그 절박이라는 게 어떤 상황인가요? 그 우선 뭐 첫 번째로 우선 의사의 직업을 하기 싫었던 게 가장 첫 번째였죠. 도리어요? 예. 그 어려운 의사를 네, 했는데도.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담당 의사로서 내가 맡은 환자들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 현장에 있는 게 매우 괴로웠죠. 매일 그 아이들이 사망하는 모습, 또 아침에 출근하면 또 누가 사망했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에 꽉 차 있는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고 또 두 번째는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 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버님이요? 아버지께서 오랜 당원이셨는데 저한테 북한을 떠나기를 권고하는 매우 그 아이러니한 편지 2장을 주셨고 그런 것들이 제가 북한을 떠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쳤고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으로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죠.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과는 달리 좀 그 개인이 그 영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월급 주고 배급 주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안 주면 뭐 사실 의사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자력갱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먹거리는 내가 구해와야 되고 내 자식 내가 살려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냥 좀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정말 의사로 이제 10여 년 동안 환자 돌본 분이 그야말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현실과 맞서 싸운 건데 어떤 식으로 버티셨나 그런 아련한 마음도 드는데 한국에는 그러면 그런 기회 때문에 오시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요? 네, 중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버텨야 됐어요. 뭐 남의 집 가정부로도 일을 했고 뭐 빚기도 했고 민박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한국에서 교환 교수로 나왔던 어떤 여교수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여교수가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그 삶을 한 1년 정도 생활을 끝내고 한국 갈 때 나한테 그분은 제가 뭐 중국 조선족인 줄 알았죠. 예, 그래서 한국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내가 그동안 계속 북한 사람이라는 걸 말 안 하고 있다가 탈북자란 말을 했고 네. 거기서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자기가 한국에 가서 한번 길을 알아보겠다 그래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한국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탈북민이 있어서 그 친구를 불러서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연결돼서 교수님께서 돈을 대고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셨죠. 정말 인연도 정말 감사한 인연을 그러네요. 만났네요. 정말 고마운 인연이었어요. 예.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고생 끝에 길도 알고 그래서 또 다른 길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시니까는 역시 한국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어떠셨어요? 그 양면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한국을 동경했지만 화려함 속에 그 혼자 남겨진 이방인 같은 느낌. 네, 아주 고층 건물이 화려하지만 이곳에 내가 설 자리는 어디일까 하는 공허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직업 찾기도 어려웠고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들었죠. 그래도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안도였고 뭔가 새로운 곳이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있었죠. 그래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게 풀린다 그럴까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으셨지 않나요?
새로운 삶을 살려고 왔지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제가 다단계를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만에. 다단계? 예, 한 달 만에 한국에 온 지. 그게 뭔지는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전혀 모르죠. 전혀 그냥 모르시고. 모르고. 예, 네트워크 회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외국계 회사구나 생각을 했고 오자마자 내가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고 그게 좋았던 거는 3355 이렇게 앉아서 되게 열심히 서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열띤 토론을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뭐 가지고 있던 정착금을 다 날리고 아. 인생 수업을 톡톡히 한 거죠. 그때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걸 네. 어떻게 또 이겨내셨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네. 그래도 제가 그렇게 뭐 되게 숨 막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런 한국에 오자마자 당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고 다행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 내가 이것을 한국 사회에 한참 살다가 이걸 경험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나고 첫판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걸 안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죠.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그냥 거기서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생각 같은데 네. 보편적이지 않고 이건 맞아요. 특별한 원장님만의 갖고 계신 그런가? 노하우 같은데요. 상당히 보통은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정착금을 날렸는데도 좌절하지 않고 좌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솔직히 말해서. 그게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큰 돈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야지 정말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치료구나. 이렇게 생각. 치료라는 거는 의사였으니까. 의사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네. 건 내 길이 아니었다. 예. 네, 정말 어떻게 말하면은 한 번의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자기 길을 빨리 찾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치료라는 의사 생활에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또 큰 산이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우선 제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 탈북민들이 좀 점점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한국 사회에서 좀 여러저러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탈북민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그게 좀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오라 해서 왔냐,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왜 적응을 잘 못하느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질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나만 이래도 잘 정착을 해서 저런 말을 안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의사. 이렇게 해서 그 길을 택해서 사실은 의사 자격을 받기 위한 이런 단계를 밟게 됐죠. 그러면 아드님은 언제 만난 거예요? 아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정도 있다가 만나서 제가 처음에 걔한테 아까 말씀드릴 때 6살 때 두고 왔다고 했는데 14년 만에. 그럼 의사 생활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시작한 다음에 네네. 아드님하고 만난 예, 거예요. 한의사 생활 하면서 만났죠. 그러면 14년 그러면 20살 넘어서 만난 거예요? 20살에 만났습니다. 다 그때는- 커서 만나신 예. 거죠. 그러면 내 아이 같지 않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도 우리 엄마라는 느낌 못 가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을까봐 네. 그리고 이게 딸이 아니고 남자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까봐 굉장히 제가 많이 노심초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한의원에 이렇게 들어오면 면회를 갑니다. 한의원 네네. 같은 데 오게 되면 그래서 면회를 갈 때 제가 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가서 처음으로 지금 14년 만에 아들이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앉아 네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미안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내한테는 네가 아직도 6살 때의 아기 아. 모습으로 남아 있으니까 네. 내가 첫 번째 숟갈을 떠서 너 입에 먹여주면 안 될까? 내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 다 대단하신데요. 예. 그래서 내가 밥을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먹이는데 네. 내 손이 부들부들 네, 떨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자기 입에 이렇게 가서 아. 저 입을 이렇게 빨고 그때 아들도 울고 나도 울고 울었죠.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아드님도 어머님이 이렇게 떠서 6살 때 아이한테 먹여주고 싶다는 거 말씀하셨을 때 그 6살 때 떠난 엄마의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흔쾌히
네.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확실하게 내가 왜냐면 부모 자식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렵잖아요. 네. 하나원 교육을 다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이제 첫날 밤을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자는 거예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마지막이다. 이제 부탁은.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6살 된 내 아들을 가슴에 품고 싶다. 내 침대에서 팔베개 하고 같이 자자. 너는 내 아들이니까. 와. 그랬어요. 그 낯설음을 정말 모자간의 정으로 이렇게 뛰어넘은 그렇게 그런 하지 순간 않으면 아니었나 계속 이렇게 싶은데요. 벌어질 예, 수가 예, 그 있겠죠. 처음에를 어려운 네. 거를. 그러니까 아들이 그것도 오케이 해줬어요. 아,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20살 때 머리 이따맣게 큰 아들을 내 가슴에 이렇게 발베개 하고 누웠죠. 저도 울고 나도 울고 굉장히 많은 울음을 그날 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스스럼 없는 엄마와 아들이 아, 돼 그러네요. 있었어요. 여기서 정말 엄마의 힘, 어머니의 힘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도 그리운 어머니를 찾았다는 그 마음이 오롯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엄마를 만난다. 엄마 그 당시에는 한의사였던 네, 거죠. 한의사였죠. 그래도 그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한의사는 어떻다 몰랐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뭐 그냥 의사 선생님 정도랑은 완전히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달랐잖아요. 뭐 그렇기는 했겠지만 북한에서 엄마에 대해서 이미 많이 자라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스타일이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들었고 저기 한국에 와서도 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 뭐 구체적으로 다 나한테 뭘 말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우리 병원도 데려갔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뭐 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20살 정도 되면은 알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6살 때 떠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의사셨잖아요. 그쵸, 의사죠.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의사일 때 어머니랑 헤어지고 다시 의사가 네. 된 어머니를 만나신 네. 거네요.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죠. 또 성공한 엄마. 그렇죠. 그 아들도 꿈이 생겼겠네요. 어머니 보시면서. 처음에 왔을 때 이 아이가 나한테 뭘 할까 그러더라고요. 뭘 해야 될까? 음. 20살이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 멋있다. 백수가 좋아. 네. 놀아. 그랬어요. 다른 한국에서는 다 열심히 사는데 이러더라고. 그건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너는 그동안 네가 겪지 않던 많은 걸 그 나이에 겪지 말아야 될 걸 이미 다 겪었으니까 지금 놀 자격 충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아. 내키는 대로 한번 놀아봐. 얼마큼 이랬어요. 놀던가요? 8개월을 딱 놀고 예.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학원 보내주세요. 저 누가 더 훌륭한가요? 엄마도 훌륭하지만 아드님도 훌륭한 예, 것 같아요. 예, 8개월에 두- 접기 쉽지 않거든요. 네. 놀다 보면은 그 노는 재미에 그 빠질까 8개월 봐. 동안에 예.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는 것 같았어요. 뭐 컴퓨터 배우고 자동차 배우고 또 뭐 할머니들 같이 트로트도 추고 힙합 가서 뭐 힙합도 배우고 하여튼 대학생들과 같이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하더니 뭔가가 예, 생각이 났나 봐요. 아드님도 굉장히 어머니를 꼭 빼닮았네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뭐 열심히 노는 했네요. 것도 그냥 말하자면 우리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서 노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었네. 활동적이었네요. 네, 활동적이었고 야. 근데 가끔은 아. 되게 무료할 때도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들어오니까 바닥에다가 그냥 그 빨래 비누 있잖아요. 네. 그걸 팍 풀어놓고 바닥을 팍 닦고 있더라고요. 이거 거의 아드님 칭찬인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집 청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너무 논 게 착한데요? 아니라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이 말하자면 한국에 먼저 온 선배로서 겪으면서 그게 그 아이의 마음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놀라는 말씀도 하셨고 좀 쉼표도 찍어라고 하신 건데 선배로서 아들한테 이제 아들이 8개월 있다가 엄마 저 뭐 하고 싶어 이랬을 때 어떤 선배로서의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셨나요? 내가 한국 사회에 살아보니까 북한보다 좋은 점은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 선택이 조금은 내 마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시스템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막힌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던 것 같아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것은 북한과 한국과의 차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네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든 구간 이렇게 생길 때마다 새롭게 선택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것 같아요. 저기 만내기꾼 네. 공감하시나요? 정말 너무 공감하는 게요. 네. 그 북한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치. 한국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진짜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된 기분인 거죠.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게 주체사상을 맞아. 배웠는데 네. 실제 그 주체사상의 핵심을 한국에 와서 여기 누리게 있어요. 된 겁니다. 네. 네. 이 방금 들려주신 이야기 아드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택이 김지현 원장님의 성공을 이끌었을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